구독을 통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받아보세요. 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놓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시장의 방향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 은행주와 자동차 관련주. 2020년 3월 초순 세계 주식시장에서는 충격적인 폭락 과정이 나타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놀라울 정도의 강력한 형태의 연속적인 폭락 과정이 발생하였는데 하락 과정의 다우지수와 나스닥 시장, 그리고 유럽의 중요 시장 대부분이 종가 기준으로 12%를 넘어서는 폭락세가 발생한 것이다. 종가 기준으로 세계 3대 중요 시장인 다우지수와 나스닥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이 12%를 넘어서는 폭락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적인 폭락 과정에서도 발생하지 않은 하락 강도였다. 당시 이런 하락 강도의 배경은 당장이라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공포감으로 인한 것이었다. 하락세를 멈추고 세계 주식시장에 새로운 상승 과정을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 당장이라도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2009년 3월 초순 대공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에 버금가는 위기 국면에 놓였던 것이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2020년 3월 하순 나스닥 시장은 폭등과 폭락을 몇 차례 반복하면서 잠재된 충격적인 하락 압력을 해소하고 이후 새로운 상승 흐름을 만들어낸 바 있다. 이 시기 새로운 상승 과정은 2009년 3월 이후와 마찬가지로 극심한 경기 침체 국면을 다시 회복세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담은 유동성장세로 21년 12월까지 이어진 바 있다. 2020년 3월 출발한 유동성장세로 인하여 경제는 빠른 속도의 회복세를 보여주었지만 일시적인 경기 회복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일시적인 회복 국면에서는 회복세의 동력으로 작용한 주식시장이 하락세로 전환될 경우 본연의 모습인 침체 국면이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당시 일시적인 경기 회복 국면을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유동성장세의 2단계 상승 과정인 강력한 상승 과정이 한 차례 더 필요하였다. 이에 대한 준비는 2020년 3월 이후의 상승 과정을 통하여 제대로 된 상승 구도를 갖춘 상태에 놓여 있어 유동성장세의 2단계 상승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21년 5월 처음으로 불거져 나온 강력한 물가 상승세가 발목을 잡았다. 물가 상승세의 압박의 강도가 강하게 작용할 경우 어떤 강력한 상승 구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여도 새로운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만들어낼 경우 중도의 상승세를 멈출 수밖에 없고 이후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는 물가 상승세를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 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새로운 상승 과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세를 진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작년 12월 중반까지는 박스권에 머물면서 진정되기를 기다린 바 있다. 이런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세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므로 물가를 잡기 위해 미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22년 1월 초순 발표되는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미연준은 3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2020년 3월 이후 진행하여 온 유동성장세를 모두 마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1년 초반 이후 기다리고 있던 유동성장세의 2단계 상승 과정은 무산될 뿐 아니라 유동성장세를 모두 마감하는 하락 과정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 나스닥 시장 또한 20% 전후에 달하는 하락폭이 발생하면서 추세적인 하락세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스닥 시장은 지난 3월 30일 이후의 하락 과정을 통하여 본격 추세적인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나스닥 시장은 현재 최고점에서 35%에 달하는 하락폭이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현재까지 물가 상승세는 제대로 꺾이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지 않으므로 세계 주식시장은 작년 12월 중순과 같이 중요한 분수령에 놓여 있다. 작년 12월 중반 이후 1단계 하락 과정으로 나아간 나스닥 시장이 현재 2단계 하락 과정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나스닥 시장이 2단계 하락 과정으로 본격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2020년 3월 이후의 상승 과정은 모두 무산되고 세계 경제는 본격 침체 국면으로 진입을 하게 된다. 세계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시키려면
20년 3월 이후와 같은 강력한 상승 과정을 만들어내야 할 뿐 아니라 그런 흐름을 만들어낸다고 하여도 세계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일시적인 회복세에 그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나스닥 시장의 2단계 하락 과정이 진행하는 동안 중요 국가들에게서 여러 심각한 문제점이 불거져나와 2차 글로벌 금융위기설이 불거져나와 실제 위기로 나아갈 가능성도 높다. 작년 12월 중순의 경우 22년 1월 초순 발표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수그러지지 않는 한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관계로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현재는 나스닥 시장의 2단계 하락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은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고 막아낼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최근 나스닥 시장은 6월 16일의 저점 근처에서 일단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2단계 하락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내려고 하는 의지의 일부로 보이고 있지만 제대로 막아내려면 상당히 강한 상승 행보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2020년 3월 이후의 상승 과정에서 구축된 상승 구도를 가동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의 미국의 대형 금융주나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가 상승세 이전면에 나서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다. 이들 종목군이 저점에서 60에서 90%에 달하는 상승폭이 좀처럼 밀려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경우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에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이 나타난 것이 된다. 또한 이런 상승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이 나스닥 시장을 2단계 하락 과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하락 압력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 미국 시장의 하락세를 멈추고 이틀 강하게 돌아섰지만 고작 이틀 상승한 것에 불과하여 별다른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미국의 대형 금융주의 강세가 돋보이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이들 종목군이 좀처럼 밀려나지 않고 상승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새로운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10월 13일이면 9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한다. 먼저 발표한 유로존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9.1%에서 10%로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유로존의 물가 동향으로 보면 오는 10월 13일 발표 예정으로 있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좋은 모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 9월 13일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기대와 달리 소폭 하락이나 소폭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월 13일 소폭 하락 발표가 나고 나스닥 시장은 5% 이상 폭락하고 지금까지 밀려난 바 있다.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10월 13일 발표 후 실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는 점이다.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 8월과 마찬가지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줌에도 지금까지 보여준 것과 달리 짧은 충격에 그치고 돌아서려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10월 13일 발표 이후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지켜봐야 하겠다.